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을 갖다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엄청난 냉정한 가혹한 그와 같은 가족 리스크의 바람이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를 갖다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부터 젊은 기자들이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갖다가 구하면서 그 가족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윤석열 후보 즉 부인인 김건희 씨의 문제와 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 아들 문제를 갖다가 이른바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그렇게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김건희 씨 이른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그 건이나 이재명 씨 아들 그 도박, 불법 도박 또 이제 성매매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재명 씨는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은 그 후기를 쓴 건 사실이지만은 무슨 스파, 안마 시술소 가서 썼는데 그거 경험해 보지 못하고 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절대 성매매는 안 했다고 하니 애비로서 믿을 수밖에 더 없지 않느냐라고 퉁치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성매매를 갖다가 불법 스파에 가서 불법 성매매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와 같이 그런 류의 후기를 쓸 수 있겠는가? 왜 후기를 쓴 거는 본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는 안 했다는 거죠. 하기야 지난해 3월이라고 그러니까 지난해 3월 마침 모르게 이재명 씨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발인한 그 다음 날이랍니다. 참 보면은 흔한 얘기로 이런 거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자기 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가셔갖고 이제 무덤에 갔다가 유택에 모시고 와서 바로 도박장 가서 물론 인터넷 도박입니다만 도박장 가서 돈 따갖고 스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참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씨 아들의 문제와 김건희 씨 즉 윤석열 씨 부인 문제를 갖다가 같은 잣대에 놓고 같은 저울에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길래 제가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회창 케이스와 노무현 케이스입니다. 참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1997년 그 당시 이회창 저쪽인 DJ 이렇게 맞붙게 됩니다. 이회창 후보 사실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리랑은 꿈도 못 꾸었죠. 근데 그해 여름에 이회창 씨 아들 이른바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박철원 당시 의원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회창 씨는 내 법조계의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아들 이정현 씨가 키가 170인가 180이에요. 근데 체중이 45kg 미만 43k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역 면제가 됐다는 건데 즉 징집 면제가 됐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경우든 이회창 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보면은 체중 미달로 군대 면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랬더니 그건 그렇지 않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대로 만약에 이회창 씨는 몰랐다 손치더라도 이회창 씨 부인인 한인옥 씨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흔한 얘기를 갖다 돈 주고 군대를 뺐다면은 그거는 아예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고, 둘째 만약에 돈 주고 뺀 것이 아니라 실제 180 다 되는 그 청년이 체중이 45kg가 채 되지 아니해서 군대를 못 갈 정도라면은 명색이 판사에 부장판사에 대법관에 감사원장에 국무총리까지 지나면서 대통령까지 도전하겠다는 양반이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제대로 챙겨 먹이지 못해서 키가 180이나 되는
젊은이가 체중이 43kg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애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물론 예를 들어서 부모 문제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니까 이회창 후보 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것은 부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가 어쨌든 어린 갓난아이 때부터 미성년자를 거쳐서 성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최소한 대학 보내고 하는 때까지는 어쨌든 부모의 극진한 관심과 관리하에 애들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모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갖다 잘못 만났다고 해서 그 부모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회창 씨에서 노무현 후보 케이스를 한번 보시자고요. 2002년 그 당시에 저는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중건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중건 전 민주당 대표 그 캠프에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 끝나고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당에서 비서실 차장, 부실장을 했죠. 그리고 2002년 초에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압도적 1위였던 이인재, 한학압, 김중권, 노무현, 김근태, 정동영, 유정군 7명이 이제 보면 당시 집권당입니다만은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서 사실 광주에서 저는 지금도 박지원 씨가 장난친 거라고 보는데 박지원 씨 장난이 먹힌 탓인지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제주, 울산, 광주에서 하게 되죠. 광주에서 확 바람이 부니까 한학압 씨가 드랍합니다. 한학압 씨가 드랍해버리고 이인재 씨 해서 이인재 씨가 공격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무현 후보의 장인,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의 부친이죠. 뭐 권오석 씨던가요, 권기석 씨던가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권양숙 씨 그 부친은 뭐 술인지 뭐 메탄올인지 잘못 먹어서 이른바 시력을 잃었습니다. 즉 장님입니다. 그런데 원래 흔한 얘기 좌파였어요. 남노동 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보면 우리가 낙동강 전선으로 꽉 압축되면서 그 당시에 그 권양숙 씨 부친이 살던 그 지역은 적치야, 인민군이 지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보면 그 당시 지주계급들 이제 처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권오석 씨가 눈은 장님이었지만은 그 인민군들이 데려온 사람들의 손을 만져가면서 이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보들보들한가 보니까 지주계급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인민재판으로 처형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했으면은 이거는 노동자 농민이요 그러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양숙 씨 부친의 그와 같은 이른바 생사의 감별을 통해서 7명이 처형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이인재 후보가 걸고 넘어지죠. 노무현 후보의 부친은 6.25 전쟁 때 좌파가 아니죠. 남노동 계열로서 그와 같은 일을 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교도소에 갇혀서도 끝내 전향하지 않고 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공격에 들어갑니다. 즉 사상 문제를 거고 넘어진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이인재 씨는 잘못 짚은 거죠. 왜? 사상 문제 얘기하면 그 당시 제 기억에는 17,000명, 그렇죠. 그 당시 대의원들이 대략 한 17,000명가량 됐었습니다. 그 대의원들은 DJ의 맹신자들입니다. DJ가 아시다시피 평생을 갖다가 이른바 불그스레한 사상, 흔한이 빨갱이다 라고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와 같은 DJ를 갖다가 맹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빨갱이 문제를 걸고 나왔으니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노무현 후보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장인 때문에, 왜? 결혼하기 전에만 죽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감옥에 가 있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를 버리라 말입니까? 아내를 버리면은 나를 대통령 시켜줄 것이고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대통령 시켜주지 않을 겁니까? 라고 되물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됐죠.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씨는 앞서 말씀드린 데 이회창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씨 자기의 자서전에도 썼잖아요. 자기 아버지 비교적 그 당시 31년생 살아있으면 지금 올해 91고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신 동갑입니다. 31년생이면 그 나이에 대구의 청구대학 현재 영남대학입니다. 청구대학 중퇴할 정도의 아주 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할아버지는 백마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부호라? 그런데 이 양반이 공무원도 하고 교원도 했던 이재명 씨 그 부친이 결국 도리지꼬땡 도박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야반 도주하듯이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 2년인가 3년이 지나서 가족들이 다 서울에 올라왔더니 아버지가 수전노로 바뀌어 있더라. 뭐 이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가 그런 것은 이재명 씨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갖다가 무슨 뭐 훈계하겠습니까? 아버지를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도리지꼬땡 때문에 폐가 망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대로 소년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최소한 자식 관리는 잘해야죠. 뭐 자식이 많긴 합니까? 아들 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자식 29살 된 뭐 고려대 나왔다는 그 녀석이 아니 지금 보니까 뭐 어제 이재명 씨가 인정한 대로 본인도 인정한 대로 최소한 불법 도박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고 또 이재명 씨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사법 처벌 받아야죠. 둘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 그 다음 날 가서 지금 안마 시술소 가서 불법 성매매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씨는 내가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절대 아니라 그러더라. 하기야 어떤 아들이 아버지 저 가서 불법으로 성매매 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고 버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그런 의혹, 그런 댓글을 단 것만은 사실이니까 자기가 이기고 싶단가? 네이밍 아이디가. 자, 이것은 철저하게 이재명 씨가 최소한 수신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신 안 됐죠. 수신이 안 됐으니까 계속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 김부선 검사 사칭 그 수많은 수신의 문제가 있고 이제는 제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 관리 못한 거 아닙니까? 뭐 많기나 합니까? 부인하고는 맨날 무슨 알콩달콩 그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을 갖다가 그 괜히 과시하듯이 보여주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그런 식으로 불법 도박하고 성매매 의혹에 빠지는 걸 갖다가 수수방관했다면은 제가 안 됐으니까 치국평차나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회창 케이스입니다. 자, 윤석열 2007년 저는 김건희 씨가 줄였는지 아니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보니까 자기가 시간 강사 이른바 겸임 교수의 이력서 내면서 과장했더라고요. 뻥쳤더라고요. 보니까 여럿이 합동으로 수상한 것도 자기 혼자 수상한 듯이 이야기했고 그야말로 조그만 사단법인의 자원봉사자 및 이른바 사회 이사격이었는데 마치 자기가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듯이 경력을 좀 뻥을 쳤더라고요. 위조 날짜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나마도 그것이 윤석열이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또 여러분 결혼했을 때 또 여러분이 앞으로 며느리 볼 때 그러면 저 흥신소 붙여갖고 샅샅이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평생 살아오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갖다가 그야말로 저 인사검증 하듯이 검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그건 윤석열 책임은 아니죠.
김건희 씨가 뻥치고 김건희 씨가 과장하고 김건희 씨가 뭐 저 시간 강사 좀 하겠다고 뻥친 거, 그거 김건희 씨가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내가 그런 여자랑 뻥친 여자랑 내가 결혼했다고 내가 무슨 뭐 대통령 후보 뭐 그만둬야 됩니까? 이건 노무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칫 보면 흔한 얘기로 저쪽 이재명 쪽에서 물타기 합니다.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이 사안을 보려고 그래요. 이건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이재명 케이스는 이회창 케이스다. 윤석열 케이스는 노무현 케이스다. 이걸 철저하게 분리해야 되고, 이제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제 말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런 정을 좀 많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기 부탁드립니다. 알리셔야 됩니다. 뭐 황태순 TV를 갖다가 링크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요즘은 이재명은 이회창 케이스다. 그럼 부모가 제가가 안 된 부분이다. 수신 제가가 안 된 부분이다. 윤석열은 결혼하기 전 어떤 놈이 결혼하면서 그러면 세상에 그 배우자 될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살아온 것을 갖다가 인사검증하듯이 FBI 인사검증하듯이 뒤캐면 재수 없어서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눈에 저 콩깍지가 끼면은 그냥 뭐 설사 진짜 저 77번 아가씨라 할지라도 결혼할 판인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저들은 윤석열 김건희 건과 이재명 그 아들 건을 갖다가 이른바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같은 무게로 같은 저울로 달라 그러는데 절대 다릅니다. 가족 리스크 이재명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가족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그것이 저의 평가고, 제가 오늘 오전부터 저에게 코멘트를 구하는 기자들에게 일관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